행복한 탁구 15편 백핸드 드라이브를 잘하는 방법. 백핸드는 힘으로 치는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치는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입니다. 탁구를 배우다 보면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합니다. 포핸드는 조금 되는데 백핸드 드라이브는 정말 안 됩니다. 힘껏 쳤는데 네트에 걸려요. 이번에는 힘을 뺐더니 공이 상대편까지 가지도 않아요. 유튜브를 보면 다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왜 이렇게 어렵죠?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탁구를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오래 막히는 기술이 바로 백핸드 드라이브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초보와 중수는 막히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초보는 세게 밀어야 넘어간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중급자는 조금 더 강하게 회전을 걸어야지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오버가 나고 타점이 늦어지면서 슬럼프에 빠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백핸드 드라이브가 어려운지, 왜 힘을 빼야 오히려 공이 빨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해야 가장 빨리 실력이 늘어나는지까지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백핸드 드라이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백핸드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포핸드는 몸을 크게 돌릴 수 있습니다. 팔도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윙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핸드는 다릅니다. 몸 앞에서 이루어지고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팔을 크게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백스윙도 짧습니다. 시간도 짧습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포핸드는 넓은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수해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핸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크게 움직여도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백핸드는 큰 동작보다 작은 동작이 훨씬 중요합니다. 2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 생활체육 탁구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공이 오면 팔 전체를 앞으로 밀어버립니다. 마치 권투에서 주먹을 내지르는 것처럼 앞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앞으로는 갑니다. 하지만 회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 길어집니다. 오버 미스가 많이 납니다. 또는 네트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이브는 공을 치는 기술이 아니라 공을 감싸 올리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라켓이 공을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회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팔로 밀어버리면 회전보다 직선 힘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공은 빨라 보여도 실제로는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3장. 두 번째 실수,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손목을 많이 써야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손목은 회전을 만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손목은 보조 역할입니다. 회전은 라켓의 진행 방향, 타이밍, 그리고 라켓 각도가 만들어 줍니다. 손목을 과하게 사용하면 매번 각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들어가고 내일은 네트, 모레는 오버가 납니다. 결국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손목을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입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꺾지도 않습니다. 4장. 세 번째 실수, 체중 이동을 크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초보들이 포핸드처럼 몸을 크게 움직입니다. 오른발에서 왼발로 크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핸드는 포핸드와 다릅니다. 백핸드는 큰 체중 이동보다 몸의 중심을 살짝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릎의 탄성, 허리의 작은 회전, 몸통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크게 흔들리면 오히려 타점이 늦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 준비가 안 됩니다. 백핸드는 작게 움직여서 빠르게 복귀하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백핸드 드라이브가 어려운 이유와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백핸드는 넓게 휘두르는 기술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입니다.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공을 얇게 감싸며 회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손목은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역할입니다. 큰 체중 이동보다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핸드는 힘을 주는 기술이 아니라 짧고 빠르게 맞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5장. 백핸드 드라이브는 미는 기술이 아니라 맞추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배우다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니까 회전을 많이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힘껏 라켓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을 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짧은 순간 공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힘보다 타이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타점입니다. 공이 가장 올라오는 순간 또는 최고점에서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짧은 찰나를 맞추는 것이 백핸드 드라이브의 핵심입니다. 많은 초보들이 공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치면 회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백핸드는 언제 치느냐가 얼마나 세게 치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6장. 백핸드 드라이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활체육 탁구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힘이 없어서 공이 안 갑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의 힘은 첫째,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 중심을 낮추면 몸이 안정됩니다. 둘째, 허리와 몸통이 아주 작게 회전합니다. 포핸드처럼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센티미터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셋째, 팔꿈치가 중심이 됩니다. 팔꿈치는 몸에서 너무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습니다. 몸 앞에서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전환이 앞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라켓이 공을 얇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 5가지가 연결될 때 힘을 거의 쓰지 않아도 공은 놀랄 만큼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백핸드는 힘을 쓰는 기술이 아니라 힘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7장. 라켓 각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윙 방향입니다. 초보들은 항상 묻습니다. 라켓 각도를 몇 도로 해야 하나요? 하지만 각도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회전마다 각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윙 방향입니다. 공을 정면으로 밀면 직선 힘이 커집니다. 오버가 많이 납니다. 반대로 공이 뒤쪽을 얇게 감싸며 위쪽과 앞쪽으로 보내면 회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초보는 공을 밀고 고수는 공을 굴려 보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8장. 초보와 중수는 왜 다른 실수를 할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는 공이 네트를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주다가 라켓이 다치고 공을 정면으로 밀기 때문입니다. 회전은 거의 없고 직선 힘만 생깁니다. 그래서 네트에 걸립니다. 반대로 중수는 공이 자꾸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힘은 줄었는데 이번에는 팔을 너무 크게 사용합니다. 타점도 늦습니다. 회전보다 속도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오버미스가 많아집니다. 즉, 초보의 적은 힘입니다. 중수의 적은 욕심입니다. 이번 한 방으로 끝내자. 이 생각이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결하다가 좋은 공이 왔을 때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백핸드 드라이브의 진짜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 5가지입니다. 힘보다 타이밍, 타이밍보다 타점, 팔보다 몸통, 각도보다 스윙 방향, 강한 스윙보다 짧고 빠른 스윙.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백핸드 드라이브는 훨씬 쉬워집니다. 9장. 백핸드 드라이브는 반드시 순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커트볼을 드라이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연습해야 합니다. 1단계. 민볼 백핸드 드라이브. 먼저 회전이 거의 없는 공으로 연습합니다. 목표는 공을 세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같은 타점에서 같은 스윙을 만드는 것입니다. 10개 중 8개 이상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2단계. 커트볼 드라이브. 이제 회전이 있는 공을 연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세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공을 감싸 올리는 느낌입니다. 커트가 강할수록 힘보다 회전이 필요합니다. 3단계. 연결 드라이브. 이제 2개, 3개, 5개를 연속으로 연결합니다. 생활 탁구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3번째, 4번째 공에서 점수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 능력이 결국 승률을 결정합니다. 10장.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연습법.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연습은 70%의 힘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100% 힘으로 치면 좋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결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반면 70% 힘으로 치면 몸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회전도 살아납니다. 다음 공 준비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경기에서는 70% 힘이 오히려 100%보다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추천드릴 론은 30, 30, 30 훈련입니다. 첫 번째 30개, 오직 타점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 30개, 라켓 각도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 30개, 몸에 힘을 빼는 것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선수들은 항상 한 가지씩 수정합니다. 11장.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탁구는 연습을 위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경기를 위한 스포츠입니다. 연습에서는 멋진 공보다 안정적인 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는 강한 공보다 실수가 적은 공이 더 강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멋진 백핸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씩 조금씩 안정성을 높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 우리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백핸드를 바라보는 생각, 즉 마음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백핸드는 결코 힘으로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짧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회전과 속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하고 연습하여 체득해 보세요. 힘을 빼야 회전이 살아나고 회전이 살아야 백핸드가 살아난다. 탁구는 힘이 아니라 원리이고 원리를 이해하면 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도 한 개의 기술보다 한 개의 원리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광벽의 소소행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탁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